네. 우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해를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인드, 그리고 자세, 그다음에 나의 지금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목표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정리를 해보는 시간도 가지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설명을 하려고 할 때요. 사실 저희는 돈을 버는 방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일과 직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네트워크 마케팅이어야 하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와 그 명확함이 분명하게 상대에게도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돈 쪽으로만 어필을 한다고 했었을 때 사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삶을 개입을 해서 삶과 라이프 스타일을 섞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설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상대들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시작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삶들을 꿈꾸고 원했습니다. 어, 싱글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여유 자금이 없어서 결혼을 꿈꾸지도 못했던 그때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한 순간부터는 정말 미래까지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면 경제적과 시간적 이 자유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저는 정말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소득을 너무 원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는 모습 보이시죠? 저는 정말 이걸 너무 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과 이런 결핍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살면서 현실에 대한 그 고민을 안 하고 하루들을 보내고 싶었어요. 뭐 내일 카드값이 얼마나 가는지, 월세 얼마 내야 되는지, 공과금 얼마 내야 되는지, 이게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고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는 이런 고민에서 자유롭고 싶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했고, 그런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또 저의 미래이자 목표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여자로서도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나름 커리어 우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결혼하는 순간 출산을 하게 되면은 경력 단절이라는 게 오게 되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력이 한계가 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선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고요. 듣고 계시는 이제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로, 그다음에 어떠한 선택, 그리고 어떤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기 앞서서 두 번째는요, 비즈니스를 배울 때 그리고 전달을 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감정이 먼저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대다수의 제 경험 플러스 그리고 제 파트너분들과 소통을 해봤을 때 대다수의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감정이 너무 앞서요. 처음에는 내가 이 기회를 너무 잘 보고 소중한 일이란 거를 찾았다 보니까 막 설레고 기대가 앞서서 전달하고 싶은 상대한테 오히려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지 못할 때, 또는 내 감정이 너무 앞서니까 경청을 하지 못할 때, 또는 내 얘기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들은요, 봤을 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내 모습만 그대로 보거든요. 겉모습만. 그럼 그걸 보고 되려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문의를 받거나 또는 너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감정에 요동치지 않기 위해서 그 노력이라는 것도 조금은 하셔야 되는데요. 감정이 앞서다 보면요. 상대방의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나와 다른 의견을 얘기했을 때 감정이 요동칩니다. 화가 나거나 아니면 뭐 분노가 먼저 앞선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고 조금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 연습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 기회가 좋은 걸 알고 소중한 건 알지만 상대가 아직 타이밍이 안 왔을 때였기 때문에 내가 그 타이밍을 어떻게든 끌어내기 위해서 막 억지로 강요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상대는 나의 의견과 생각과 마인드 자체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차라리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그냥 인지를 하시고 대화를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그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가의 매너를 갖추기인데요. 이 부분도 약간 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가인데 복장이 안 좋다라던가 또는 얼굴이 정돈이 안 돼 있다라던가 난 이 좋은 기회를 전달하고자 자리를 만들었는데 뭐 슬리퍼를 신고 간다라던가 이런 상대에 맞춰서 그다음에 그 자리에 맞춰서 매너적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내 행세가 어떤지 결국은 상대들은요 첫인상을 기억하기가 마련이에요. 물론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사람은 그 첫 자리, 첫 인상을 두고두고 기억을 하기 때문에 나의 목소리 톤, 그다음에 나의 외모적인 인상과 자세가 깔끔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청을 해야 됩니다. 경청을 해야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필요로 한지,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경청하는 것도 하나 중 방법이라는 걸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장님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꼭 가지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제가 저희 파트너분들과 가끔 미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어, 내가 이 일을 소중하게 선택을 한 만큼 그분도 소중하게 이 일을 여겼으면 좋겠는데 나는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예요. 내가 이 일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이제 이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 또는 이 일로 이렇게 삶을 이룰 거야. 라고 나는 내뱉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예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가 이 일을 부정으로 볼 수도 있고요. 긍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이 일에 대한 가치를 좋게 보느냐는 그 사람의 몫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전달을 하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져요. 왜 저희가 이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전달하면서 다단계라는 인식이 가장 어렵잖아요. 근데 그 다단계 인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실까요? 다단계라는 그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는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었을 때의 인식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선택을 했고 함에 있어서 음,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내가 이 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마케터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말한 사람들한테 내가 뱉은 말을 지키려고 행동을 보여지고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많이들 또 물어보시는 게,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주변인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법과 합법의 다른 차이점을 잘 모르세요. 그냥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었을 때 결국은 강요와 강압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지 않은데 억지로 이 일을 막 권유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은 타이밍이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하게끔 만들려고 하고라는 그 마음의 불편함이 전달이 돼서거든요. 근데 그거 플러스 이제 불법과 합법의 그 차이점을 설명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어,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흔히 이제 뉴스와 기사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뭐예요? 이제 저품질. 아이템 자체가 금액은 굉장히 높은데 정말 그 제품력이 정말 천장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구매했을 때 정말 뭐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처럼 권유하기도 합니다.
플러스 더 중요한 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비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보호 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구매를 했을 때 환불을 하려고 하면은 환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남의 신용을 빌려서 동의도 구하지 않고 결제가 이루어지는 일도 많기도 하죠. 근데 저희 독일 PM 네트워크 마케팅은 합법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제도에 이거 제가 없음으로 되어 있네요. 있습니다. 이거는 수정을 해야겠어요.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한국투수판매공제조합 그리고 직접판매공제 포함 가입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소비자분들이 환불을 하고자 할 때 이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본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자본금 안에서 소비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지금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등록 현황에 독일 PM이라고 치시면 바로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가 특별하다, 뭔가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유통 변화 중 하나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그냥 주변만 둘러봐도, 그리고 내가 지금 현 상황만 봐도 우리 유통 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샴푸, 생필품 샴푸 하나라고 해도 샴푸 원가가 1만 원인데, 뭐 광고, 그 다음에 유통 과정이 붙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금액이 정말 많은 금액으로 붙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시로 들면요. 혹시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연예인들이 CF 한번 광고 찍으면 뭐 한 컷당 얼마, 뭐 한 편당 얼마. 근데 그게 몇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 진짜 많으면은 유명 연예인들은 억 단위까지도 CF를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신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뭐 연예 방송 이런 거 볼 때마다 연예인들이 뭐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한 편들을 찍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도 수익이 들어오지만 어 그 드라마와 영화를 안 찍을 때는 CF 광고로도 수익이 짭짤하게 번다라는 기사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결국 또 연예인들도 프리랜서들이기 때문에 그 CF 광고로 돈을 많이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예요?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안에 연예인들 플러스 뭐 백화점 또는 마트라고 유통 과정이 껴있었을 때 당연히 소비자분들한테는 더 큰 금액으로 얹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반 유통에서 변화한 게 뭐예요? 직거래였어요. 직거래. 뭐 쿠팡 또는 아마존, 그다음에 요즘 여기 플랫폼들도 요즘 말이 많은 게 수수료를 많이 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로 들면 저희 엄마도 이제 쿠팡을 통해서 제품 판매를 하시는데, 독일 PM 말고 이제 본인 개인 아이템이 있으시거든요. 하는데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는 거에도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니까 이 소비자분들한테도 최저가로 준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돈이 남아야 수익이 생기다 보니 금액이 더 플러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유통에서 변화된 유통이 이제 직거래 유통으로 변화했다면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래요? 이 플랫폼들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들인 저희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는 유통 과정입니다. 그래서 광고 따로 하지 않고요. 입소문을 통해서 직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가도 제품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분들에게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전달이 되고, 플러스 저희들한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자 혜택이 들어오게 되는 유통 구조인 거죠. 소비자가 그냥 소비만 하느냐, 나는 소비함으로 인해서 돈을 버느냐, 이 유통 변화의 구조라는 거를 명확하게 아시고, 상대방들이 물어봤을 때 이 유통 구조가 변화된 것 중 하나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 저희는 왜 프랜차이즈 방식과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도 다른 점이 뭐냐면요. 기업 주도형과 개인 주도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프랜차이즈식 기업 주도형이거든요. 네, 스타벅스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스타벅스 본사를 차려요. 근데 스타벅스가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죠. 저희는 이 스타벅스가 가진 매뉴얼 시스템을 사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용을 하기 위해서 로얄티라는 돈을 줍니다. 그럼 결국 돈을 버는 건 누구예요? 기업이에요. 근데 개인 주도형을 가진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은 이 독일 PM이라는 프랜차이즈를 펼치면, 전 세계적으로 펼치면 돈은 누가 받아가나요? 본사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게 됩니다. 이 차이점도 명확하게 아시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기업 주도형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기업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요라티에만 줄 뿐만 아니라 자영업이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가게 입점하는 부분에서도 교육비 내야 되고요. 공과금 내야 되고 인건비, 세금, 뭐부터 시작해서 자리세 정말 많은 자본금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매뉴얼을 그대로 전달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독일 PM에서 배송 알아서 보내주죠. 세금 관련해서 알아서 계산해주죠. 뭐 제품력 만들어지는 거, 이 모든 거를 다 기업에서 해주고 나는 전달만 해주면 되는 그런 심플한 방식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엄청 조금 이게 질투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라고 하면 진짜 노는 줄 알아요. 근데 저희 노는 거 아니잖아요. 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만남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간들도 할애하고 있고 심지어 저희가 이 제품력을 좋기 위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 제품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또 공부도 하고 있고 정말 많은 노력들이 시간과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그냥 가만히서 땡까땡까 놀면서 너네 그런 돈을 벌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권리소득이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불로소득이라는 점은 노동을 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왜 윗대가리만 벌어간다라는 말을 간혹 들리잖아요. 그 말이 이 불로소득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반 직장인들의 구조도 뭐예요? 다 피라미드 구조예요. 기업들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 중에서 설명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제 아는 지인이 근데 누나 그거 다단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다단계 아니거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다단계 맞아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그 다단계 의미의 불법 다단계라고 의미를 인정한 게 아니라요. 어찌됐든 저희 한국에서는 아직 직접 판매라는 그 단어, 용어가 흔하지 않고 아직 많은 사람들한테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단계가 많이 평상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단계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인이 놀라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어서 조금 놀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다수의 분들이 그냥 툭 내뱉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기분 나쁜 거 없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피라미드 구조라는 거는 일반 직장인에 가서도 보면, 직장 회사에서도 보면은 다 피라미드 구조야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상대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감정이 앞서지 않으면은 그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이른 아침잠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출근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남들이 바쁘게 일하는 시간에 더 자유롭고 더군다나 다른 이들이 일하는 시간에 놀고 그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매일같이 출근 전쟁을 치르며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 눈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노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노동이라는 거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비교를 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또 인정을 하면서 또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책 글은요, 요거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기업하라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진짜 무릎팍치던 때가 많은데요. 여기에서도 STP 소스를 얻을 수 있는 책이어가지고 제가 몇 페이지만 지금 가지고 왔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오해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그리고 이게 합법적인 소득이라는 거를 또 설명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외면하고 비난하는 이들의 편견이나 오해와 그리고 당당히 맞서 싸워서 승리한 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막 질타도 받기도 하고 뭐 질타 받으시는 분들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건너서 왜 저런 이렇게 인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위축이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요 그 위축과 그다음에 그런 인식에 대해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행동한 대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추후에는 자유의 선택을 누릴 수 있는 합당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소비만 해온 사람에게 생산 소비자가 되어 수입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결과인 거예요. 저도 네톡이라는 그리고 독일 PM이라는 제품이 좋아서 먹기도 하지만 이 좋음을 뭐예요? 저희는 전달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했었을 때 전달만 하나요?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또는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돕잖아요. 그 돕는 것도 노력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저희는 얻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놀면서 받는 소득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이 들어간 그 소득을 얻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권리소득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오해와 편견에 부딪혀 때로는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존심을 완전히 포기하고 일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한 난관을 돌파하고 누군가를 성공시킨 이후에 보상으로 받는 것이 어찌 불로소득이 될 수 있겠는가? 정말 저는 이 글을 보고 너무 이해를 했어요. 제가 한때는 머리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일을 이해했어, 알겠어라고 했지만 초반에는 저도 말을 못 내뱉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버는 소득이 합당한 게 맞는 걸까? 또는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걸까라고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100%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감정 관리도 하게 되고 또는 시간 관리도 하게 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할애를 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소득을 버는 거고 또 누군가를 도움으로 인해서 소득이라는 것을 받는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알려주고 후원한 것에 대한 대가, 그리고 분명한 권리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과나무를 키운 사람은 사과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과나무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영업 판매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두 가지 키워드로 부분을 지어놨는데요. 한 가지는요, 개인기로 내가 이 일을 하느냐, 또는 하고 그대로 이행을 하느냐에서 구분이 지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업은요, 개인기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말을 진짜 잘해야 한다라든지 또는 외모가 특출 나야 된다라든지 누군가를 홀릴 수 있는 그 기술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범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런 개인기 그리고 기술력이 없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그대로 주어진 방식을 내가 따라하고 내가 배우고 그거를 습득을 했다면 누군가한테 그대로 또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교육 방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는요, 윗대가리만 먼저 성공하는 거 아니냐, 먼저 시작한 사람만 돈을 많이 벌어간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기 독일 PM 보상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보상을 다 뭐 풀면 더 좋겠지만, 다 풀어줄 필요도 없는 게, 예시로 들면 또 좋아요. 내 주변에 얘기를 해봤을 때 해당 그룹만 해도 물론 이제 예시로 동소진 그룹장님이 지금 PP이시지만 정말 그 뒤에 시작한 황다현 사장님이 또 지금 동등하게 PP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시로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좋고요. 또는 이 보상 체계를 설명을 하면서 풀어준다면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100%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경청을 한다라는 그 경청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작한 사람이 먼저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실적이 윗사람에게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직장에서는 상사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회사와 다른 게 저희는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 평등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을 했을 때 동일한 보장을 받고 이 내용 더불어서 제가 어떠한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본인의 실적은 분명히 본인의 것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적이 매출이 아니라 저기 독일 또 여기서도 그 잘못 알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저기 독일 PM 보상은 이제 저희 팀 포인트도 다 합산이 돼서 나한테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 실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고 씨앗을 뿌렸는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성품을 얼마나 가꿨는지에 대한 그 실적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품이 안 좋고 내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잘 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독일 팀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일수록 정말 이렇게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러한 보상 체계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일이 윈윈 구조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라는 거. 그리고 그러나 이 내 위에 있는 스폰서 분들도 그룹장님들도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룹장님들이 그리고 스폰서님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내가 도와줬다고 해서 그룹장님들한테 돈을 주는 거, 저를 도와줬다고 해서 제가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 알바, 일반 직장인도 뭐예요? 도와주는 사람한테 페이를 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 사업을 알아볼 때 나는 말을 잘 못해서요. 그리고 내 주변에 인맥이 없어서요. 관계가 좋지 않아서요. 일을 잘 못해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STP를 할 때 이 글을 조금 활용하는 게 뭐냐면 지구에 혼자 사세요라는 말이에요. 저희는 지금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혼자가 편해. 너무 이해를 해요. 그 말을. 저도 예전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좀 컸던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아, 누구랑 같이 일하는 것도 싫고, 누구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싫고, 나는 팀보다 나는 그냥 개인이야.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잘 되고 말래. 이런 개인주의 성향이 진짜 강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이 혼자 살면서 결코 이룰 수 있는 게 결코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나가도 우린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통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잠시만요. 죄송해요. 자꾸 잡음이 들려가지고. 근데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인맥이 없어서 관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딜 가나 다 공통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적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여기 안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릴지도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전달하는 것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도요.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 없이는 돈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에 돈도 같이 움직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지금 성수기잖아요. 아까 제가 앞에 이제 여름 휴가철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수기 때 뭐가 제일 불어요? 돈이 제일 불어요. 성수기 때 숙박비 2배, 3배, 4배 올라가고요. 비행기 값도 그렇고 사람들이 휴가철에 여행을 가장 많이 이동하죠. 그럼 뭐요? 서비스 도시, 그다음에 서비스 공간인 곳에는 제일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게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이요, 사람이 없으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주식이든 뭐 거래든 그러니까 돈이 왜 알아서 움직이는 곳에 가라곤 하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 돈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인간관계 네트워크 일이기도 하잖아요. 여기 돈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인맥과 관계를 활용을 하실 줄 아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사람이 싫어요라고 하면은 사실 이 일을 하지 못할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저는 관점을 바꾼 게 뭐냐면요. 저는 되게 이렇게 봐도 생긴 거랑 좀 다르게 내향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뭐 이루고 싶은 삶이 정말 명확했고 정말 뚜렷했고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저는 저를 바꿨어요. 내가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말하는 거 싫어하고 그다음에 내가 나서는 거 싫어한다면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그냥 직장인 돌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뭐예요? 내가 원하고 싶은 이유와 그 삶이 뚜렷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Y를 다시 되새기고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또 거기에 노력을 대가로 저는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면서 그리고 전달을 하시면서 다른 타사와 비교를 하면서 비방하는 거는 내 얼굴에 침 뱉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끼리 헐뜯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 안 한 사람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요. 진짜 쟤네 뭐해? 라고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이 침빗기니까 비교를 하면서 비방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선택한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에 대한 그 전달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하자는 거. 그리고 또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미래를 위해서 이 일을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요. 지금 당장의 또 이익만을 원해서 내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달 매출만 원해서 판매를 한다라든지 또는 성공이 안 좋은 사람한테 이 사업 기회를 전달한다라든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멀리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일이 지금 저희가 이 한 달만 하려고, 그다음에 올해만 하려고 이 일을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저희 끝점, 저희 미래, 정말 우리 죽기 전까지 그 삶을 보고 이 일을 선택을 한 만큼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한테 전달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팀을과 함께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그려보시고 전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전달했다가 그 사람이 엎질러 놓은 물을 내가 닦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정말 아무나한테 전달을 하는 것보다 정말 진정성 있게 이 소중한 기회인 만큼 소중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초기 때 해야 하는 행동 중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감정 조절해야 되는 거, 뭐 경청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먼저 이 일을 배우고 습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또 여기 배우고 습득하기 위해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완벽주의 분들이 있거든요. 난 완벽해야지. 딱
이 뭐라 그러지? 전쟁을 나갈 때 무기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장비도 또 갖춰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고 더 튼튼한 거 입어야 돼. 그다음에 난 전쟁 나갈 거야. 이게 안 돼요. 저희는 뭐 전쟁이라는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전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장비만 갖춰졌다라고 하면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부족함이 느껴지거나 또는 약간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할 때는 스폰서한테 무조건 미팅 요청을 하세요. 내가 배우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다 할 때는 언제든지 스폰서님한테 요청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곧 나를 위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도 있어요. 아, 스폰서님이 바쁘실까 봐 또는 아, 괜찮을까? 미안해가지고 막 죄송하고 이런 마음 절대 가지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특별한 점은요. 어, 내가 이 기회를 먼저 알아본 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선택을 했었을 때 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너니까 하는 거야. 또는 뭐, 이만큼 너니까 이런 일 할 수 있는 거야. 너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요, 저는 정말 저도 진짜 평범한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제가 다른 점이 뭘까? 그들과 다른 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었을 때 그냥 나는 이 좋은 기회를 먼저 알아본 사람인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나는 너니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점은 이 기회를 먼저 알아본 거다. 근데 이 기회를 난 너한테 전달을 했고 너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기회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또 다른 관점으로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과 가치는 정말 유명한 기업가들 그리고 정치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를 네트워크 마케팅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빈털털이라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다라는 명을 남기기도 합니다. 공인들인데 어떻게 정말 많은 대중인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비전이 없다면 무슨 피박을 받으려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장님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도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